머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 제가 도리어 말을 막 빨리 하다가 일부 내용을 빼먹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 나름대로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제 생각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그거를 한번 본인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어서 예비 투자자 분들이 오셨을 텐데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시고 받아들이실 분은 받아들이셔도 되고 못 받아들일 분은 그냥 저런 얘기를 하는 애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부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부에서 이어서 하면은 티웨이 공모가에서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뭐 저도 손실이지만 같이 하신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가 상장된 LCC 공모가 팩트 체크를 하면 제주항공은 뭐 지금 공모가 위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현재 티웨이 항공은 현재가가 8,420원이고요. 그래서 공모가 12,000원 해서 공모가와 괴리율 떨어진 퍼센트로 따지면 현재 29.83%입니다. 그리고 진에어는 현재가가 28,000원이고 공모가는 31,800원이에요. 그래서 공모가 계율이 34.59%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티웨이 항공이 공모가 계율이 적다. 진에어가 훨씬 심하다. 이런 거 그냥 말하려고 썼습니다.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지만은 뭐 팩트는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웨이가 최저는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티웨이 항공 및 LCC 분야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내용인데 내년 1분기에 정부가 LCC 신규 면허를 내준다고 하고 있고 지금 다수의 항공사가 뭐 자본금을 마련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이미 신청을 했고 내년 1분기에는 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새로운 항공사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뉴스에서나 무슨 어떤 분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한 글을 보면 이제 LCC의 성장이 둔화되고 뭐 경쟁이 심화돼서 수익이 떨어지고 이제 무슨 치킨 게임을 할 거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항공 주가 자체가 어려워질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신규 면허가 생긴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항공사가 들어오고 거기에 어떤 자본이 투자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LCC들과 후발주자가 경쟁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적으로 너무 차이가 크고 그리고 이미 기존의 LCC들 항공사들이 이미 노선을 다 상당 부분 많이 차지했고 그리고 공항 같은 것도 거의 이제 뭐 포화라면 포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 항공사가 들어올 때 저는 물론 경쟁을 하겠지만 그게 기존 항공사에 위협이 된다거나 수익을 뭐 감소시킨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현재 에어부산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어부산마다 상장을 추진하면 그 IPO하는 항공 LCC가 네 군데가 됩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에어부산. 그리고 이들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상장 과정에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지만 새로운 자금이 이미 유입됐고 에어부산이 이제 유입되겠죠. 그럼 그 자본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신규 LCC들이 뭐 몇백억 투자를 받아서 뭘 해보겠다 하면은 이미 기존에 들여온 항공기 숫자도 엄청 많고, 그리고 신규 투자하는 자본에 있어서 신규 LCC가 규모의 경제에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규 LCC 면허는 단순한 노이즈고,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신규 LCC가 영업을 하는 건 좋은데 항공기 안전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를 보여줄 수가 있느냐, 저는 안전의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계속 투자를 하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을 봤는데 저비용 항공사들이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지켜줬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LCC들이 영업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추락사고가 난 적이 없고 사망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LCC가 기존의 5개에서 지금 1개 추가돼서 6개 LCC가 아직까지 사망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추락사고가 난 적도 없어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뭐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항공이나 진에어나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하지 않냐 했지만은 LCC 초기로 가보시면은 제주항공이 엄청나게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까먹어서 애경그룹이 증자만 4번을 했어요. 4번을 하고 거기에다가 1,000억을 때려 박습니다. 그래서 애경그룹의 뚝심으로 제주항공이 흑자가 날 때까지 버텼고 그 이후에 이제 제주항공이 잘 된 거거든요. 근데 1년에 몇백억씩 까먹을 때 또 제주항공은 안전을 잘 지켰습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사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 전신인 한성항공을 따지면 회사가 2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도로 사라질 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안전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모든 직원들이 알겠죠? 항공사 직원들이. 당시 근무하시던 분 입장에 대보시면 당장 내일 회사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승무원과 정비사와 그런 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내일 당장 회사가 없어질 수 있는데 객실 여승무원들 분은 고객을 대상으로 속으로 울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어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안전과 서비스를 유지를 했고, 그게 이후에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여행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현재의 LCC 시장, 항공 시장을 만든 겁니다. 이게 공짜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항공사들이 피와 눈물로 적자를 보고 위기가 와도 끝까지 안전과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좋은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항공사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을 지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신규 LCC들은 저는 운항을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LCC 업계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 중이지만 서로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항공이라도 티웨이 항공이 정말 안전하게 비행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티웨이 항공이 사고가 나서 뭐 추락사고가 났다고 하면 제주항공도 엄청난 영업적인 피해를 보고 전체 LCC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기 때문에 제주항공은 티웨이 항공이 안전운항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쟁자이면서도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티웨이 항공도 다른 항공사들이 안전하게 운행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그 자기 자신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도 피해지만 다른 항공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신규 항공사가 와서 어떻게 될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다른 항공사들의 어떤 피해가 될지 미지수거든요. 아직 그 운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론 이 4번에 대해서 그 신규 LCC 면허에 대해서 저는 영업에 대한 그 걱정은 안 합니다. 대신 안전에 대한 걱정은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제주항공하고 신생 LCC하고 경쟁을 한다고 경쟁이 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게 뭐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치킨 게임이 돼서 뭐 실적이 안 좋아지고 뭐 몇 개는 LCC들은 망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으면 실제로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티웨이 항공이나 다른 항공주 투자하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올해 3분기까지 그 전체 항공주에서 순이익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항공이에요. 보세요. 지금 2018년 항공사 순이익 누적 3분기를 보면 대한항공이 155억 원입니다. 개별. 이거 왜 연결로 안 했냐면 연결은 훨씬 마이너스라서 불쌍해서 개별로 갖고 왔어요. 155억 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은 676억 원입니다. 이것도 개별로 따졌을 때 연결로 하면 마이너스예요. 이것도 마이너스를 갖고 오면 너무 불쌍해서 제가 일부러 선의를 가지고 개별로 갖고 온 겁니다. 제주항공 848억 원 연결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존 그 대형 항공사 다 통틀어서 제주항공이 1위입니다. 순이익이. 그리고 티웨이 항공은 3분기까지 순이익은 423억 원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근데 제주항공과 지금 뭐 몇 대 가지고 시작할 신규 LCC가 글쎄요. 경쟁이 될까요? 저는 경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티웨이 항공의 상장은 실패가 아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포인트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티웨이 항공 상장하면서 실제로 공모도 했지만은 공모하면서 또 결론적으로 이제 공모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저도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저는 티웨이 항공 상장할 때의 모든 뉴스를 다 봤고요. 그리고 티웨이 항공 상장에 대해서 뭐 댓글 한 줄이라도 다 봤고 상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뉴스의 내용에 거의 똑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반 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항공사 뭐 커뮤니티 같은 곳 있잖아요. 항공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티웨이 항공 상장은 실패했다. 경쟁률이 낮아서 흥행을 못했고 상장하자마자 공모가를 이탈해서 마이너스로 때려 박았다. 그러니까 티웨이 항공의 상장은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근데 그 이야기는 맞아요. 실제로 티웨이 항공 경쟁률이 매우 낮았고 공모 흥행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공모가 대비 지금 언더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보면 실패를 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을 항공사 기준으로 하면 절대 이 티웨이 항공의 상장은 실패를 한 게 아닙니다. 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썼죠, 이거 2018년 9월 달에. 그냥 보다가 열받아서 그냥 기록을 남긴 거예요. 언젠가 이거 내가 써먹는다 해가지고 비공개로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LCC 3사 공모 비교 플러스 1입니다. 이번에 에어부산이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는 공모가가 3만원으로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총 공모 주식이 550만 주. 근데 전체가 다 신주를 발행해서 100% 해서 3만 곱하기 이거 550만 곱하면은 제주항공이 상장을 하면서 항공사에 유입된 현금이 투자금이죠. 공모를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1650억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항공이 3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돈을 버셨어요. 공모하신 분들이 다. 저도 이때 공모를 참여했습니다. 공모 참여해서 수익률은 66%를 거뒀어요. 상장하자마자 하는 날 바로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현금이 워낙 없고 이게 워낙에 이거 경쟁률 보세요. 448.5 경쟁률 너무 세가지고 제가 정말 돈을 조금 받아가지고 66% 수익을 거두니까 그때 뭐 치킨 플러스 피자값 그 정도 벌었지만 그래도 저는 경험상으로 어쨌든 이 LCC에 관심이 많아서 되게 경험적으로 한 거고 돈을 벌기보다는 그리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제주항공 1650억 원 유입. 이거 하트 성공입니다. 두 번째 상장사는 진에어입니다. 진에어는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서 31,800원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흥행이 엄청났습니다. 이게 뭐 돈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뭐 조 단위로 막 시중 자금이 몰려가지고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31,800원에.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 보세요. 이거 봐요. 거의 4천억이에요. 3,816억의 금액을 공모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모 주식수가 1,200만 주인데 구주 매출이 900만 주. 그러니까 한진칼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이 900만 주가 나오고 나머지 300만 주가 신주예요. 그래서 이때 한진칼이 재무적으로 조금 어려웠어요. 부채가 갚을 게 있고 무슨 채권 만기가 한 번에 많이 도래를 해가지고 자금이 되게 많이 필요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주 매출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전체 금액은 3,816억이지만
실제로 유입된 거는 좀 적지만 954억 원이 진에어가 실제로 진에어 안에 95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물론 전체 금액 대비해서는 작지만은 거의 이제 이걸 1000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000억이 들어온 건데 1000억이면은 엄청난 돈이에요. 이 10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억이 내 주머니에 있다. 그럼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뭘 투자를 하고 싶으면 투자를 하고 뭘 하고 싶으면 뭘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 진에어 이것도 상장도 성공입니다. 그럼 이제 티웨이 항공. 티웨이 항공은 그 밴드를 14,600원에서 그렇게 높게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12,000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 경쟁률이 매우 낮았어요. 거의 뭐 1대1 수준이었고 자금이 몰래 몰린 게 없었고 하지만은 공모 주식수는 1,600만 주가 공모를 했고 그 중에 예림당 지분이 400만 주 그래서 이 전체 공모 금액은 1,92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1,920억 원이에요. 총 공모 금액이. 근데 이제 예림당이 그 구주 매출한 걸 가져가면 실제로 티웨이 항공에 들어온 돈은 1,335억 원입니다. 쌍따봉. 이거는요,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예요. 티웨이 항공에. 근데 이건 엄청난 성공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티웨이 항공이 상장된 이후로 현재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에 공모해서 상장한 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성공을 한 IPO예요. 그 공모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티웨이 항공은 성공했어요. 이게 얼만큼 성공했는지 궁금하시면은 그 다음 기업을 보면 됩니다. 에어부산. 저 에어부산이 상장한다고 그래서 그 관련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그 뉴스 내용을 읽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장외 거래 사이트로 가서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 그 뉴스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부산은 이번 상장을 추진하는데 희망 공모가가 3,600원에서 4,000원이에요. 그리고 공모 주식수는 520만 주고 이게 뭐 얼마에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저는 모르니까 공모가 상단 밴딩 4,000원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에어부산은 그 공모 금액이 208억 2,800만 원입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티웨이 항공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제가 뭐 에어부산 주주는 아니지만 그 예전에 에어부산이 상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존 주주들이 반대를 해서 두 번이 시도했는데 안 되고 이번에 결국에는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하는 건데 그때 했으면은 아마 그 위에 기업들처럼 거의 뭐 천억 뭐 그 비슷한 거는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그 200억 원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너무 슬프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면 IPO 후 회사 유입된 자금을 기준으로 한 LCC 순위는 1위가 제주항공입니다. 1650억 원. 2위가 티웨이 항공이에요. 1435억 원. 3위가 진에어입니다. 954억 원. 그리고 잠깐 울고 4위가 에어부산 208억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티웨이 항공의 상장은 절대 실패한 게 아니고 성공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티웨이 항공이 그 실적 기준으로 해서 LCC 업계 3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태 에어부산이 있는데 지금 IPO가 이렇게 차이 나면 더 이상 티웨이 항공을 그러니까 티웨이 항공과 에어부산을 경쟁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돈 차이가 많이 나면 제가 보니까 에어부산은 상장에 성공했을 때 기내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잘해야 800억이에요. 티웨이 항공은 현재 현금만 2,300억 있습니다. 이렇게 돈 차이가 많이 나면 앞으로 비교를 했을 때 에어부산이 들여오는 항공기, 그리고 항공기 들여오면 항공 기자재도 들여오고, 그리고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 승무원과 그 파일럿을 보충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돈 차이가 나면 앞으로 에어부산이 들여오는 것보다 최소한 티웨이 항공이 2배 이상은 더 들여옵니다. 그러면 매출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어부산은 지금 그 부산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탑승률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에어부산이 항공기가 부족해서 티웨이 항공보다 그 실적이 낮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재는 되게 많은데 효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티웨이 항공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자꾸 반복하지만 티웨이 항공은 IPO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드디어 결론이 왔어요. 앞으로 티웨이 항공과 티웨이 홀딩스가 나아가야 할 길과 목표. 이거는 그 개인마다 그 목표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다. 얼마까지 목표가가 뭐 그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시기를 정해서 뭐 내년 3분기면 실적이 최대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투자자가 다 같죠. 입장이. 저도 여러분과 같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티웨이 홀딩스 주가가 오르면 좋아요. 떨어지면 싫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좋아요. 실적이 잘 안 나오면 싫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싫어요. 내려가면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싫어요. 내려가면 좋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다만 일반 투자자분들하고 저와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호호빵이잖아요. 저 호호빵의 목표는, 현재 제 목표는 이겁니다. 호호빵 TV의 목표는 앞으로 티웨이 항공이 국내 LCC 2위의 항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을 꼭 쟁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날이 올 때까지 티웨이를 응원하면서 저는 함께 할 겁니다.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저의 목표는, 현재 목표는 당장 뭐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전혀 관심 없어요. 물론 잘 나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좋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 저의 첫 번째이자 최종 목표는 티웨이 항공이 국내 LCC 2위의 항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지인분에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고, 처음 들으셨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지금도 믿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티웨이 항공이 국내 LCC 2위가 항공사가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에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아시죠? 제가 정치 이야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차피 이게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큼은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진에어가 꼬투리를 잡혔습니다. 꼬투리를 잡혀서 국토부에서 해당 법률
문제 삼아서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까 말까를 가지고 그거를 몇 달간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진에어의 면허는 유지하되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신규 노선을 불허하고 항공기 등록을 제한한다는 그런 락을 걸어놨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그 현 정부는 모르겠어요. 현 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취소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진에어 면허 취소. 왜냐면은 현 정부를 지지하는 정치 성향 가진 분들이 약간 기업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반기업 정서가 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과반수 이상 그런 것 같아서 인터넷 이런 거 보면은 면허 취소하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와 국토부도 본인의 지지 하는 분들의 입장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아마 진에어 면허 취소를 고려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너무 후폭풍이 너무 센 겁니다. 이게 진에어가 일단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고용만 거의 이제 1,800명이 넘어서 이제 2,000명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진에어의 협력 기업들과 따지면은 뭐 10,000명, 뭐 12,000명 뭐 이렇게 숫자가 너무 인력이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 생업이 걸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진에어가 그걸 하면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일단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LCC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거든요. 거의 청년 일자리입니다. 90% 이상의 청년 일자리예요. 2030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항공사거든요. 지금 현재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해 몇백 명씩 뽑고 이런 업계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일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고, 그리고 항공권 끊을 때 보면 보통 당일날 끊지 않잖아요. 몇 달, 6개월 전에도 끊고, 특가 나오면 9개월 전에도 끊고, 그러면은 항공 예약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여행을 떠나게 돼서 설레어서 그날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부모님이 칠순 기념해서 부모님과 같이 첫 해외여행을 가는데 진에어를 예약했을 수도 있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이 진에어를 예약할 수도 있는데 이게 면허가 취소되면 그게 모든 게 캔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진에어는 면허를 유지한다. 이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없애서 잃을 것만 많고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면허를 유지하는 걸로 했는데 문제는 신규 노선을 불허하고 항공기 등록을 거절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항공기는 상당한 기간 진에어가 등록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단서가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불허하겠다라는 게 현재 국토부 입장인데, 경영 정상화라고 한다는 얘기가 되게 모호한 이야기거든요. 기준이 뭔지가 없어요. 그냥 국토부의 그냥 결정에 달린 문제예요. 기준이 없다, 이게. 그래서 문제거든요. 이 기준이 뭔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 일가가 경영을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진에어를 타 회사에 매각을 해야지 풀어준다는 건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당분간은 풀리지 않는다. 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보시면 지금 한진 조양호 회장이 200억대 횡령 배임 사건 때문에 지금 재판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 연기해달라, 조금 시간을 내년에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공판 일정을 연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 그 분위기가 반기업 정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인을 범죄인처럼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혐의가 생겼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해서 1심 공판을 받아서 선고를 받은 그 기업인들은 그 죄의 유무를 떠나서, 물론 그거 논쟁은 있습니다만 그거 그냥 넘어갈게요. 다 구속이 됐습니다. 1심을 받고, 원래는 재판 같은 경우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불구속으로 하는 게 맞는데 다 구속을 시켰어요. 그 삼성 이재용 구속됐었죠? 지금 나왔습니다. 거의 1년을 있다가 나왔어요.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이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그리고 당시 1심 그 내용을 가지고도 그 집행유예의 가능성 열어뒀다고 하는 평가가 많았어요. 들어갔다 1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재용. 롯데 신동빈 들어갔죠. 평창올림픽 그 할 때 그 롯데가 돈을 엄청 지원을 했고, 그 신동민 그 씨가 우리나라 그 스키 협회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이게 평창올림픽에 엄청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스키로 이번에 그 메달 딴 사람한테 막 돈도 엄청 많이 줬어요. 막 그 포상액수가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1심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1심 재판 전에 구속이 됐어요. 재판 선고하기 전에 이미 그 뭐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분도 거의 1년 있었어요. 지금 2심 받고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근데 집행유예로 어차피 이제 나왔지만 결국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1년간, 거의 1년간 고생을 했어요. 그 안에서. 지금 조양호 회장이 이 재판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가 뭐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뭐 다른 문제예요. 뭐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분은 거의 구속됩니다. 조양호 회장은 거의 99.9% 저는 구속된다고 봐요. 앞선 그 재벌 그 총수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럼 지금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그 회장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구속된 상황에서 그 진에어가 경영 정상화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그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경영 정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분이 재판을 뭐 어떻게 끝날 때까지는 경영 정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경영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진에어가 딴 데로 매각이 되지 않는 이상, 제 생각에는 진에어의 경영 정상화를 국토부가 인정을 해주기 어렵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당분간, 그러니까 1년, 최소 1년은 진에어가 새로운 운수권 뭐 노선 배분을 받기도 어렵고 항공기 등록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2018년 11월 27일 날 제가 총 운송 능력을 해가지고, 이게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총 좌석수를, 그 좌석수를 다 더해서 총 좌석수를 제가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현재 모든 비행기 사람 꽉 채우고 떴다가 내리면 7,371명을 운송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진에어가 6,036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항공기 쭉 깔아놓고 사람들 꽉 채워서 한번 떴다 내리면 6,036명을 날릴 수가 있어요. 진에어가. 티웨이 항공이 현재 4,347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격차가 꽤 있죠. 진에어하고도 격차가 꽤 있고,
제주항공하고는 뭐 격차가 더 멀고,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따라잡기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어요. 이게 만약에 다 모든 게 정상 상황이라고 하면 티웨이 항공이 에어부산까지는 실적으로 빠르게 따라왔지만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따라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빅2라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진에어랑 제주항공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올해 티웨이 항공이 한 대 더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티웨이 항공이 도입하는 항공기가 7대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7대 분의 좌석이 151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후가 되면 티웨이 항공의 총 좌석 수가 5859가 돼요. 진에어 6036, 티웨이 항공 5859. 이 상황이 되면 싸움이 됩니다. 그 노선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출로 이 시기가 오면 이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매출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기면 티웨이 항공은 2위 항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1년만 지속되면. 그래서 이 쇼부라고 그러죠. 이 쇼부점은 내후년 1분기예요. 그러니까 2020년 1분기에 티웨이 항공하고 진에어하고 쇼부가 들어갑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진에어가 그 제재를 받고 있으면 그 이후에는 뭐 숫자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또 뭐 도입을 하면 진에어를 티웨이 항공이 역전한다. 그래서 2위 항공사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처음 이 생각을 한 거는 3개월 전에 처음 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발상이 갑자기 머리에 스쳐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했는데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티웨이 항공의 목표를 그 3개월 전부터 국내 LCC 2위 항공사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세에 그때부터 연연하지 않았어요. 3분기 실적, 티웨이 항공의 3분기 실적이 안 나왔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안 썼습니다. 뭐 실적이 어떻고 뭐 실망을 했냐 어쩌니 그런 글을 안 썼어요. 지금 한번 제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티웨이 항공과 티웨이 홀딩스 3분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언급한 글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미 그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 실적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초월했어요. 왜? 새로운 목표가 저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각을 제가 말하기 전에 일반 투자자들은 하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고, 지금 현재 티웨이 항공 뭐 내부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직원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지내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외부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본인들이 진에어를 역전해서 LCC 2위의 항공사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그 티웨이 항공 정홍근 대표 이사님이나 임원분들 그리고 이 티웨이 항공을 인수하는 결정을 하신 그 나성훈 티웨이 홀딩스 이사님은 이미 제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 전에 훨씬 전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미 의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쩌면 이 티웨이 항공을 인수하는 결정을 하신 그 나성훈 티웨이 홀딩스 이사님은 이 티웨이 항공을 인수하기 전에 이미 이런 결론을 그 목표를 두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인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훨씬 위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티웨이항공이 국내 2위 항공사 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티웨이 홀딩스와 티웨이 항공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그게 이 영상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2위 타이틀을 먹으면 어떤 일이 하냐면 그동안 당해온 상대적 저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티웨이 항공을 티웨이 홀딩스를 오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티웨이 항공은 상장은 안 했고. 그래서 그 티웨이 항공을 통해서 티웨이 홀딩스가 이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그걸 봤거든요. 실적 계속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이 시가총액이 1조라고 쳤을 때 제주항공이 100억이라는 수익을 냈다. 근데 티웨이 항공이 50억이라는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익을 내면 제주항공이 1조를 평가받으면 그 티웨이 항공은 50억을 했으니까 5천억은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티웨이 항공은 그런 적이 없고 30%, 제주항공이 1조일 때 3천억 언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 세상의 인식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다 티웨이 항공을 엄청 낮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투자를 하면서. 근데 이걸 2위의 타이틀을 먹으면 그런 걸 깰 수가 있다. 사람들을 상식을 깨고 제주항공 다음에 시가총액을 갖는 게 정당성이 생기고, 그러면 타이틀을 먹는 것만 해도 실적이 똑같더라도 주가는 많이 한 단계 레벨업 펌핑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2위 항공사라는 게 있으면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에 같은 값에 같은 비슷한 비용에 비슷한 시간이라고 했을 때 고객의 선택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1위, 2위 항공사는 이왕이면 그 선택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먹는 게 엄청 중요하다. 티웨이 항공한테는. 그래서 티웨이 항공을 제가 보유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얘기하면 첫 번째는 김포공항. 이거는 제가 처음 티웨이 홀딩스를 가지고 있어 2013년에 그 친구들이랑 그 제주도를 놀러 갔어요. 그래서 그때 김포공항을 갔는데, 김포공항 멀리서 제가 본 겁니다. 그 티웨이 항공 승무원들을, 빨간 옷 입으신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걸 제가 봤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거 보기만 해도. 그리고 제가 워낙에 뉴스랑 영상 같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아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또 실제로 이렇게 마주치니까 무슨 연예인 보는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인사는 못했죠. 인사를 하면은 치안으로 아시기 때문에 인사를 못했는데, 그때 다른 분들이 지나가는데 그분들의 대화를 제가 들었는데, 쟤네들은 뭐야? 그랬어요. 어떤 한 분이. 처음 보는 그 유니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이 티웨이 항공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티웨이 항공 승무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신 분이, 티웨이 항공? 이러더니 중국 항공사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제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그게 제가 티웨이 항공 직원은 아니지만 티웨이 항공을 투자하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가슴에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 장면을 떠오르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티웨이 항공이 이제 처음에 제가 봤을 때 5기로 운용을 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티웨이 항공 5기 가지고 절대 흑자 못 낸다. 때려주고도 안 된다. 최소한 10대는 돼야 흑자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티웨이 항공 무조건 적자다. 지금도 자본 잠식인데 더 적자 나면은 망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 했지만, 그 당시 승무원분들 그리고 임직원들 똥돌 뭉쳐서 5기로 흑자를 냈습니다. 상황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유가가 $100였고 환율은 120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흑자를 냈습니다. 어떻게 냈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흑자를 낼 때 너무 좋았어요. 좋고, 앞으로도 계속 흑자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티웨이 항공이 대구공항에서 비행기를 띄우더라고요. 항공기를.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런 걸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보다 했는데, 그 이후에 매출을 증가하는 거 보니까 매출 증가 속도가 타 항공사에 비해서 월등했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구공항 허브화로 통해서 실적이 엄청 좋아져서 현재 실적이 업계 3위로 자리매김을 했고 상장도 성공을 했어요. 3번째로. 그래서 이런 거를 니치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니치 전략이 무슨 패션 용어기도 하고 마케팅 용어기도 하고 경제 경영 용어기도 한데, 그 전략을 제대로 써서 업계 3위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 IPO에 성공을 3번째로 해서 아주 많은 금액, 얼마죠? 1450억 원을 받아서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웨이 항공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사람들이 인식 밖에 있던 거를 성공을 시켰어요. 지금 티웨이 항공이 업계 3인데도 아직도 꼴등 항공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모 유튜브에서 꼴등 항공사라고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런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아직도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는 고정관념하고 잘못된 인식과 평가를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시한 목표, 티웨이 항공이 국내 2위 항공사가 되면 이런 편견을 한 번에 깨줄 수가 있고, 그러면 주가와 모든 것이 재평가되고 소비자 인식이 개선이 되고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티웨이항공이 국내 LCC 2위 항공사 됩니다.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유는 진에어가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고, 그 항공사 총 운송 능력을 따져봤을 때 1년 후가 되면 5,859가 돼서 진에어와 쇼부를 칠 수 있다. 내후년 1분기에. 그때 한번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전 이 말을 하고 싶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와랑 인연이에요. 지금 현재 제 영상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그냥 몇백 건 나옵니다. 조회수가. 그거를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주식 투자, 개인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500만에서 600만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500만 중에 몇백 명이 여러분입니다. 이게 엄청난 인연이에요. 이게 몇 퍼센트인가요?
500만 분의 몇백이면 뭐 0.0001인가 뭐 그렇죠? 이거를 인연으로 아시고 지금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티웨이 항공이나 티웨이 홀딩스 주주분들이나 그 관심을 갖고 예비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는 예비 분들은 이 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냥 그 주가 하루 이틀 떨어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주식은 그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그 기업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제 손에 꽃을 피워서 갖다 줘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이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영상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다른 무슨 그 종목 토론방이나 그 본인 블로그나 어떤 커뮤니티에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만 간직하고 이거 영상을 보신 분들만 이 내용을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거를 뭐 퍼뜨린다고 해서 그냥 노이즈만 나지 욕이나 하는 도구가 될 뿐이지 이거를 다른 이걸 보신 분들이 텍스트화해서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디다 쓰면은 거의 다 봐요. 쓰면은 그냥 저한테 욕만 먹습니다. 이 티웨이 항공 가지고 저랑 논쟁해서 이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어요. 그걸 알아두시고 퍼뜨리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 내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뭐 가족, 친지, 뭐 지인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으시면 저 이 제 유튜브 있잖아요. 그 호호호빵 TV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구독을 누르시고 그 영상을 그냥 보게 해주세요. 그 텍스트를 퍼뜨리지 마시고 제 유튜브 정말 진짜 이 내용은 한번 알려주고 싶다. 듣게 하고 싶다 하면 제 유튜브를 알려주시라는 거.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라는 거. 그게 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와우, 너무 많이 얘기했네. 1시간을 했네요. 제 입이 지금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호호호빵TV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그 좋은 생각이 생기면 그 좋은 타이밍에 그 투자 이야기와 썰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유튜브가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 종목 분석을 해주는 유튜브는 거의 없으니까 많이 와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상입니다. 앞으로 티웨이 항공은 국내 LCC 2위 항공사가 됩니다. 그때까지 저는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